네, 안녕하십니까. 강문메가 스터디 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윤여창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갖추기 위해서 제 소개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많은 문제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능 트렌드에 맞춰서 가장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강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믿음을 갖고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먼저 지금 현재 수능 수학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그 수능 수학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수능 수학 트렌드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23년 6월 평가원 이후에 그 달 말쯤에 교육부에서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발표였냐면 앞으로 수능은 이런 방향으로 출제될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지금 2년 전 6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수학 과목에 대해서는요, 킬러를 배제하겠다. 그리고 교육과정 밖의 내용을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배제하겠다 라는 지침이었어요. 단 전제는 변별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들을 배제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발표 이후와 전이 꽤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변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표는 24학년도, 25학년도, 26학년도 지금 등급 컷입니다. 원점수 기준 등급 컷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좀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는 게 숫자가 너무 많죠?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차례대로 6평, 9평 수능 등급 컷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3년도 6월 평가원 이후 발표, 그 이후 시험이라고 말씀드리자면 24학년도 밑에 가운데 있는 89점이라는 저 수치, 저게 9평 1등급 컷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평, 9평 등급 컷이 88.92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6학년도 6월 평가원 1등급 컷은 84점으로 나와 있죠. 자, 지금 이 점수들만 봤을 때 기존 평가원 시험들을 비해서 이번 6평이 좀 어려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쪽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24학년도 9평, 25학년도 6, 9평, 26학년도 이번 6평까지 해서 92, 92, 94, 92점. 지금 등급 컷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확통 학생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미적분 학생들은 많이 어려웠냐? 자, 지금 공통 과목만 봤을 때는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쉬웠습니다. 이번 시험이 많이 쉬웠어요. 그런데 미적분에서 한 가지 변수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게 뭐였냐? 기존에는 4점짜리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굉장히 풀기 힘들도록 출제가 됐었습니다.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요, 한 문제는 진짜 많이 어려운 우리가 흔히 킬러라고 부르는 문제들이 배치가 됐었고요. 한 문제는 상위권 이상 한 2등급 정도 학생들이면 도전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6평 문제들을 봐주시면은 28번 문제랑 30번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거든요. 그 요소가 이번에 학생들이 등급컷이 84점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통이 그동안 시험들 중에 가장 쉬웠습니다. 그러면 상쇄된다라고 했을 때 미적분의 등급컷도 기존에 있던 시험과 비슷해야 되는데 왜 한 문제 차이, 지금 88점 정도 나오던 등급컷이 84점으로 떨어졌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올해 학생들의 수능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시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학력저하에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싫고요.
그냥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수시에 더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쉽다 얘기를 하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쉬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잠깐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긴 표가 공통 과목에 대한 난이도를 표시한 표입니다. 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11번부터 14번 문제에 집중을 해주세요. 사실 수학 영역에 대해서 그 체감 난이도를 결정짓는 부분은요, 시험지의 4, 5페이지에 해당하는 11번부터 14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자, 근데 11번부터 14번까지 다 4점짜리 문제인데요. 지금 옆에 난이도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하하, 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평소 모의고사 같았으면은 지금 저 네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상 난이도도 껴있는 경우가 흔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학생들의 변별력을 갖게 되는 저 11번부터 14번까지가 그리 어렵지 않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4, 5페이지를 무난하게 넘어가게 되면요,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갖게 되고요, 당연히 잘 봤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옆에 위에 확통과 아래 미적분 난이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봐주시면은 사실 제가 확통 저기 제일 밑에 있는 30번 문제 난이도를 상이라고 써놨는데 고민하다가 상이라고 썼습니다. 사실 상은 아니에요. 확통의 상 난이도가 이번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저 8문제 중에서는 확연하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상이라고 표현은 했는데, 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확통 쉬웠다. 미적분, 자, 보시면은 상이라고 해놨죠. 저거 진짜 찐 상입니다. 제가 그냥 일부러 상이라고 맞춰준 게 아니고요, 진짜 어려웠어요. 지금 2년 전 6평 이후에 있었던 그 발표,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나왔던 미적분 시험들만 싹 다 모아서 봤을 때 이번 시험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런 차이 때문에 이번에 학생들이 미적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고요. 하지만 공통이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시간의 압박은 받지 않는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표만 보시더라도 확통과 미적분 사이에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번 6평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선 난이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확통과 미적분 난이도 차이가 많이 큽니다. 자, 지금 이 정도의 난이도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요, 확통 선택자들이 표준 점수에서 손해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서울 주요권 대학에서 이과 학생들의 문과 침공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학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에서 만약에 85점으로 확통과 미적분에서 동점인 학생이 둘이 있다라고 했을 때 표준 점수로 따지게 되면은 그동안 최근 3년만 비교를 했을 때요, 한 7점에서 11점 정도의 표준 점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원점수는 똑같은데요. 자, 그 차이를 최대한 막아보고자 지금 미적분의 난이도를 높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확통은 아마도 그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게 이번 수능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리고 2번, 3번, 5번을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 세 가지의 요인이 이번 시험의 난이도를 낮추는 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먼저 문항 배치. 작년 수능과 거의 비슷한, 카피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지금 단원 순서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봤던 형식이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계산량 감소. 시간의 압박을 받지 않겠죠. 계산량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시간 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뒤에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한 문제라도 더 건드릴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 2, 3개년 기출 변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기출 변형까지는 아니고요, 표현에 있어서
사용됐던 표현이 반복된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 역시 이번에 표현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익숙할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모두 다 체감 난이도를 낮추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사항,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항과 빈칸 추론 문제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동안 한동안 안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이번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수능에도 출제될 것이다,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23년에도 사실 6평에서 진입한다는 문제가 21번 문제로 나왔었고요. 9평에서 20번 문제로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그의 수능에서는 그 두 가지 유형 모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형이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게 6평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결정짓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EBS 수능 특강 연계도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아요. 무슨 시험만 끝나고 나면 EBS에서 우리 이번에도 50% 맞췄어, 50% 연계를 시켰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 50% 정확하게 연계를 시켰어요. EBS에서 바로 발표를 했고요. 공통과목에서 12문제, 각 선택 과목에서 3문제씩 연계가 됐습니다. 총 15문제씩 연계가 됐고요. 자, 그런데 학생들은 연계도를 이번 시험만큼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쉬운 문제 위주로 연계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 특강을 풀었든 안 풀었든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자, 그렇다면 연계 교재를 준비할 필요가 없나? 또 그건 아니에요. 그동안 연계 교재들에 대한 연계도를 생각했을 때 킬러 문제에 연계가 됐던 적도 있고요. 4점짜리 문제, 많은 4점짜리 문제에 연계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시는 것을 요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목별로 지금 현 수능 수학 영역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수원에는 함수 파트가 두 단원이 존재합니다. 지수로그 함수 파트가 있고요, 삼각함수 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 두 파트에서 당연히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출제되어 오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특히 요새 많이 강조되는 두 가지 소재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교점 정보가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교점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교점 정보에 대해서 좌표로서 도입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근데 학생들은 좌표로 문제를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왜? 자, 예를 들어서 A, B라는 좌표가 도입됐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미지수가 기본적으로 두 개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써야 되는 식은 이 방정식을 풀어내기 위해서 식 두 개가 필요해집니다. 추가적으로요. 식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문자 하나하나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학생 여러분들 절대로 그거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 없고요. 좌표 도입 자체가 출제자 의도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함수 파트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학생들은 함수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 상황에서 두 함수를 가지고 연립하는 데 급급합니다. 대수적으로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문제 보기 전에 잠시 이 그림 속에서 기하학적 특징을 찾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걸 찾아냈을 때 문제풀이가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거 연습 과정 중에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꼭 정말로 이건 중요해요. 기하적인 특징을 우선 살피자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도형 문제에서 학생들이 중등기하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2년 전에 있었던 발표 이후에 중등도형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요. 삼각함수 활용 파트거든요. 여기 파트 단원이 첫 번째 사인 법칙, 두 번째 코사인 법칙, 세 번째 단원 삼각형의 넓이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한 번씩 사용해 주면은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등 개념에 대해서는요, 닮음이나 원주각 성질 같이 기본적인 특성만 이용할 수 있으면은 풀 수 있게 그 이유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도형 문제도 도전해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 파트인데요. 교육과정에서 여기 단원에 대한 학습 목표가 뭐냐? 귀납적으로 직접 나열을 해보고 이 속에서 규칙성을 찾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발표 있기 전에는요, 여기 파트 문제가 어떤 특이한 방법을 적용했을 때 굉장히 수월하게 풀리는 어떤 다른 테크니컬한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방법도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도 역시 겁먹지 말고 직접 나열해 보시고 나열된 수들을 통해서 규칙성만 발견해 보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투라는 과목 자체가 그냥 단원은 3개지만 다항함수 단원이에요. 다항함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래프에 표현할 수 있는지 이걸 묻는 파트거든요. 학생들은 다항함수에 대해서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한 성질을 모두 다 속속들이 다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직접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식을 통해서 그래프의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었을 때 추론 과정이 매끄러워질 거고요. 자, 다음. 난이도 상향의 방법이 변화가 되었다. 아까 킬러 없어질 거라고 발표가 나왔다라 했습니다. 자, 그 내용과 함께 그해 9평에서 13번 문제를 봐주시면요. 그러니까 24학년도 9월 평가원 13번 문제를 봐주시면은 거기에서 케이스 분류 후에 조금 부담스러운 계산량을 가져가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근해 분리가 함께 나왔던 문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기억이 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방법으로 시간량을 조금 더, 그러니까 시간적인 압박을 조금 더 가함으로써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자, 그럼 학생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출제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 끝까지 전개할 수 있는 끈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아요. 식이 길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거부감이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하지만 그걸 끝까지 전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평소 연습이 되어야 시험장에서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출문제의 워딩의 반복 사용이라고 써놨는데요. 지금 이거는 수투에 대한 내용만 아니고요. 수원, 수투 모두 최근 2, 3년 내에 나왔던 문제들의 조건들, 표현법들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 표현법들을 다 정리를 한 후에 그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나는 이 문제풀이에 있어서 어떻게 도입하겠다. 이 기준을 미리 잡아놓고 계신다면 시험장에서의 변수는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 준비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6학년도 수학 영역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첫 번째, 점수가 본인의 원점수가 앞으로 공부 방향의 지표가 될 것이냐?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두 학생 모두 84점이 나왔어요. 틀린 문제도 동일하게 15번, 22번, 29번, 30번 이렇게 네 문제를 틀렸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그 두 학생은 공부 방향이 같아져야 될까요? 웬만한 학생들은 전부 다 본인이 틀린 문제가 모두 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엔제를 사기 시작합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미친 듯이 풀어나가요. 자, 그런데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의 이런 차이가 있다면, 자, 첫 번째 학생은 시간을 풀로 다 써서 100분을 다 소요해서 간신히 26문제를 푸는 상태. 두 번째 학생은 모든 문제를 다 풀었으나 푼 문제가 완벽하지 않아서 한 7, 80% 정도의 완성도는 보였으나 답까지 도달은 하지 못한 문제가 4문제가 있었다면 두 학생의 남은 기간의 공부 방향은 당연히 달라져야겠죠. 첫 번째 학생은 절대로 난이도 높은 문제를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왜?
준비해봤자 앞선 문제들 그 26문제를 푸는데 모든 시간을 다 쓸 건데 그게 먼저 해결된 후에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을 준비해야겠죠. 절대로 본인 점수를 가지고 나랑 비슷한 점수의 학생이 저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본인 객관화가 확실히 돼야 되고요. 그게 잘 안 된다면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제 시험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서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고3 학생들은 그런 방향을 잘 잡지 못해요. 그냥 시중에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떤 교재나 인강을 추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좋은가 보다 하고 그냥 풀게 됩니다. 확실하게 본인 상태에 맞는 컨텐츠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자, 지금 컨텐츠 활용에 있어서 인강과 문제집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강에 대해서 한 가지 주의점만 드릴게요. 학생들이 어떤 한 선생님의 인강 커리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인강을 쭉 듣다가 이 내용은 나랑 맞지 않아. 적용을 해봤더니 내 점수가 변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이 들면요. 바로 다른 선생님으로 갈아탑니다. 또 그 다음으로 유명한 선생님 거 갈아탈 거예요. 자, 이 학생의 문제점이 뭐냐? 이 학생은요. 그 선생님과 방법이 맞지 않아서 성적이 나오지 않은 게 아니고요. 충분한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강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나라에서 전부 다 네로라는 분들이세요. 절대로 틀린 방법 가르치시지 않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강사를 바꾸겠다? 이거는 또 바꾼 후에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적용할 시간이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시간이 2배로 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 듣던 선생님 거 제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 다음이요. EBS 연계 교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EBS 연계 교재를 정말 막 씁니다. 일반적인 수학 문제집 풀듯이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다시 보고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시험장에서 절대로 그 연계도를 느낄 수 없어요. 작년에 시험 끝나고 나서 수능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수능에서 연계도를 느낀 친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연계도가 분명히 50%가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봤던 친구들이 전부 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다 한 번씩 풀어본 친구들이었어요. 자, 이 친구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친구들은 일반 문제집 풀듯이 그냥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한번 쫙 풀고 끝냈다라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분석이라는 걸 해요. 일반 문제집은 푼다라고 하고요. 기출문제집은 분석한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만큼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이 두 교재에 대해서는 분석이 되지 않을 거면은 안 푸시는 게 나아요. 시간 낭비입니다. 근데 연계는 분명히 되죠.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절대적으로 기출문제 분석하듯이 모든 조건을 다 분석해 주시고 거기서 나와 있는 아이디어와 표현법들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기준을 잡아놓고 정리를 꼭 해놓으시길 바래요. 그래야 그나마 연계도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실전 모의고사. 보통 실전 모의고사는요, 전교 1등 수준의 학생들이라면은 1일 1모라는 말을 써가면서 매일 한 회씩 모의고사를 풀게 됩니다. 자,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실전 모의고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4점짜리 문제를 하나도 건들지 못하는 상황인데 학교에서 잘한다는 애가 푸니까 나도 따라 풀겠다?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객관화는 확실히 돼야 되고요. 본인 객관화가 본인이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학교에 계신 수학 선생님이나 다니고 있는 학원에 선생님께 꼭 요청을 드려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실전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 풀어야 될지, 이 실전 모의고사에서 몇 번은 지금 내 상태에서 굳이 건들 필요가 없는지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본인 계획에 꼭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정도만 지켜주신다면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